한국인은 이제 오랫동안 밥이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먹는 것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밥과 마찬가지로 빵도 이제 한국인의 주식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당뇨병 진료를 보면서 경험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탄수화물 중에서 주식인 밥과 빵 섭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탄수화물은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고 특히 혈당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당 관리,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탄수화물에 많은 관심과 오해들도 있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선 당뇨인 혈당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사인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적당량의 식사를 하기 위해 식사 교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60kg, 보통 활동량을 갖는 분이면 체중 곱하기 30에서 35인 1800에서 2100kcal 정도를 하루 에너지 필요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00kcal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동안 06은 8교환 단위를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3끼를 드시는 경우 한 공기 3분의 2 공기로 나누어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밥 3분의 1 공기가 70g으로 06은 1교환 단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아침 140g, 점심 210g, 저녁 210g을 먹으면 되겠죠. 밥 대신 식빵을 선택한다면 밥 3분의 1 공기를 식빵 한쪽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등을 섭취할 때도 밥의 교환 단위에 맞춰서 적정량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방에 작은 저울을 준비해서 흔히 먹는 음식들을 계량하는 습관을 가지면 과식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탄수화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당뇨인들은 탄수화물을 꺼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오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뇨인들은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탄수화물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섭취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탄수화물의 종류가 많다 보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의 주식인 밥과 빵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식사 횟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간헐적 단식 등 상당히 많지만 우선 당뇨인들에게 가장 좋은 식사 횟수에 대한 연구들이 있나요? 식사 빈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정답을 보여주는 연구는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또 개인에 따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쩌면 정답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식사 빈도, 식이 제한 시간, 아침을 건너뛰거나 야간 간식 등이 E형 당뇨병 관리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 2024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번 식사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두세 번의 식사가, 그리고 하루 중 14시간 이상은 금식을 하고 음식물 섭취하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혈당 관리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었고, 식이 섭취를 생체 리듬과 일치시켜서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취침 전 간식은 좋지 못한 결과와 연결이 되었고요.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 8시 이전에 식사를 하는 그룹에서 당뇨병 발생이 가장 적은 결과를 보였고, 마지막 식사 시간, 야간 금식은 당뇨병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몇 끼를 먹느냐만큼 또 중요한 문제가 언제 먹느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일정 시간 이상의 금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대와 야간 공복 시간에 대한 결과에 따른 국내 연구에 의하면 야간에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갖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이 14% 정도 적었고, 저녁 9시 이후에 마지막 끼니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이 19% 정도 더 발생하였습니다. 6시 이후 저녁 시간대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와 저녁 시간대 에너지 섭취의 40% 이상을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한 결과 저녁 시간대 에너지 섭취가 많은 경우가 당뇨병의 발생
발생 위험이 40% 정도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아침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연구 결과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점심, 저녁에 식이 섭취가 몰리게 되고 간식, 늦은 시간대 식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끼를 먹는지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밥과 빵과 같은 탄수화물 섭취의 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양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나라라서 탄수화물 섭취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을 40에서 65% 정도로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60에서 65% 정도로 많은 섭취를 보이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나라죠.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의 통계들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55에서 65% 이하로 줄이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은 치료 목표와 선호에 따라서 개별화를 권고하고 있고요. 당뇨병학회, 비만학회, 고혈압회 공동으로 발표한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식이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과도한 탄수화물 제한보다는 2형 당뇨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탄수화물 비율이 26에서 45% 정도인 중등도의 저탄수화물 식이가 혈당 조절 상태 개선 과 체중 감량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지중해식, 채식, 저지방식, 내시 다이어트 등 여러 종류의 식단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탄수화물 식단은 탄수화물 중 총 칼로리를 26에서 45%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30% 정도로 제한한 연구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2형 당뇨에서 탄수화물 50, 단백질 17, 지방 33으로 구성한 식단으로 6주간 식이 관리한 그룹보다 혈당 관리, 중성지방, 체중 감량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한 그룹이 우수한 결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칼로리와 그램을 몇 끼니마다 따지면서 식사하시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 학회에서 제안하는 쉬운 방법이 있나요? 당뇨병 학회에서 제안하는 접시법을 이용한 식사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접시의 반은 야채, 채소로 채우시고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한 접시 한 끼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시는 편안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야채, 채소류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마 같은 탄수화물 성분이 많은 채소류는 제외하고 접시 반을 채우시면 됩니다. 지방은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과 같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탄수화물 포함해서 모든 식품은 가공이 많이 되지 않은 식품들을 추천드립니다. 접시의 크기는 9인치, 약 한 23cm 이하의 접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탄수화물 섭취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횟수와 양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식사 종류와 식사 순수에 따라 혈당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식후 혈당, 특히 혈당 스파이크와 같이 혈당을 급속하게 오르지 않게 하는 식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식후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사 양, 순서, 소화 과정, 인슐린, 그리고 또 혈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들, 그리고 요즘 체중 감소로 아주 핫한 호르몬인 인크레틴 호르몬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식후 혈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탄수화물의 양이겠죠. 하지만 음식 섭취 순서 변화는 혈당의 변화,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밥을 먼저 먹는 것보다는 생선이나 육류 같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시거나 채소를 우선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폭을 줄이고 천천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종합해보면 거꾸로 식사법으로도 유명한 야채 채소류,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를 하시면 혈당의 상승 정도와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밥의 종류에 대한 임상 자료가 그다지 풍부하진 않아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미를 먹는 것보다 현미나 잡곡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미가 백미보다 당 지수가 낮고 체중을 줄이고 또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미나 잡곡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현미밥은 백미밥에 비해 식사 후 초기에 혈당 상승은 비슷하지만 빠르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밥과 같이 반찬을 먹는 방법도 중요한데 단순하게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보다 야채와 단백질을 골고루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간단하게 때우기 위해서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먹기도 하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므로 절대
절대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밥의 양과 종류와 순서 외에도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밥을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빵은 당뇨인에게 금기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은 오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뇨인이 빵을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국인은 이제 오랫동안 밥이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먹는 것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가루로 만든 면과 빵의 소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밥과 마찬가지로 빵도 이제 한국인의 주식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당뇨병 진료를 보면서 경험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모든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는다면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빵의 양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당뇨인에게 좋은 빵이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혈당이 덜 오를 수 있을까요? 밥도 잡곡밥을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는 것처럼 빵도 잡곡빵을 먹으면 혈당이 덜 오릅니다. 같은 양의 통호밀빵과 우유식빵을 먹었을 때 시간에 따른 혈당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혈당이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호밀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빵도 밥과 마찬가지로 통호밀빵과 같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서 가공하지 않는 그런 빵들이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리는군요. 이러한 혈당 변화에는 이유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통호밀빵은 정제가 덜 되어서 씨앗의 껍질이 포함되어 있고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혈당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뇨인은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통호밀빵이나 잡곡으로 만든 빵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빵을 섭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는 양이고 두 번째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혈당 상승의 속도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이 있을까요? 만약 식이섬유가 적게 들어있는 빵을 먹는다면 따로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샐러드를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유식빵을 야채 샐러드와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이 덜 오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일을 같이 먹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같은 양의 야채보다 식이섬유 함량의 약 3분의 1 정도로 낮고 과일에도 약간의 당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인이 빵을 섭취할 때 혈당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은 적당량을 미리 정해서 가급적 정해진 양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정제된 빵보다는 잡곡이나 통호밀로 만든 빵을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샐러드를 같이 드시면 당을 올리지 않고 맛있는 빵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인의 밥과 빵 섭취 시 혈당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적어도 혈당이 급작스럽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겠고 밥이나 빵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설명을 하신 두 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